정철승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어젯밤에 얼마 전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한 윤서인을 20년에서 30년 정도 그자가 망할 때까지 꾸준히 응징하겠다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런 하찮은 일에 그런 수고를 할 가치가 있느냐며 은근히 만류하는 분들이 있었다. 염려해 주시는 마음들은 고맙지만 하찮은 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라고 반드시 하찮은 일이라고 볼 수 없고 나는 꾸준히 응징하겠다고 했을 뿐 그 일을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만류하실 필요는 없다. 이번 윤서인 케이스는 말하자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는 행위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집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결국 집에 도둑까지 들게 된다는 사회학적 이론이다. 하찮은 자들의 망동을 방치하면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도의가 전도되고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일 모리베와 그 후손은 열심히 산 사람이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은 대충 산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윤서인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를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자는 흑역사 조무사 할배라며 저를 반복적으로 모욕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고서도 하찮은 자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정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악질 친일경찰 로덕수리 김원봉의 따귀를 때린 일은 우리 현대사의 부끄럽고 한스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 수치와 한을 다 씻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많이 만들어야 부끄럽고 한스러운 역사의 굴레에서 조금씩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하찮은 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라고 반드시 하찮은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적었습니다. 세계 명언집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명언입니다. 정 변호사가 우리 역사의 한과 수치를 씻어내는 중차대한 일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철승 변호사는 전 박사님 묵직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 박사님 목까지 호되게 혼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윤서인 그 친구는 저를 차단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려줘서 저를 고소했다는 포스팅을 읽게 되었는데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절박하게 발버둥치는 심리가 선명하게 읽혀지더군요. 더욱이 그 친구의 고소는 향후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황 증거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응징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윤서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함부로 망동을 일삼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이 될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니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화답했습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에 의해 탄압을 받았듯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망언을 한 자를 비판하자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76년이 지난 지금 재현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대한 모독이지요. 정철승 변호사의 활약상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지급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우려에 공감하며 존중합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과 찬반이 있으므로 어떤 정책은 절대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습니다. 먼저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민들께서 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하여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조원대 선별 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K방역을 성공시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청기한과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금 당장 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하여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밝힌 바 있지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 개진, 자체 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논쟁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온 방식이 결국 민주적 절차 내에서 소통하면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통한 조율과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소비활동으로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입장에 대해 그렇다면 방역에 지장이 안 되는 시기를 골라 지급을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겁니다. 이로써 갈라치기 세력들도 무력화시킨다 이겁니다. 말과 행동이, 정책과 실행이 일치된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이 더 인정받는 이유는 그러지 못한 리더십과의 비교 때문은 아닐까요? 김어준 총수는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집합금지 5인 이상 턱스크 기사로 제가 거론돼서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5명이 같이 앉아있던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잘 안 들려서 PD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 메모하는 장면,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도착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가오는 장면, 2사람은 서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저는 음료수를 한잔한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의 순간인데 5명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것은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도 않거든요. 구차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마스크를 내리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요. 생방송이 끝난 후니 오전 9시쯤일 것이고 그 시간대 이 세 박자가 절묘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결정적 순간에 컷이 나오려면 어찌하면 될까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작업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선일보는 이 사안에 대해 4개의 기사를 뽑아냅니다. 가히 김어준의 사생팬답지요?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발언한 바 있지요. 조선일보 저 사생팬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님 듣고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럼 공장장에게 조선일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일개 기업이든 일개 단체든 일개 언론사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조차도 어찌하지 못한 김어준을 이런 잡기술로 잡아보겠다는 것은 김어준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라고 마무리하면서